네,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대응책과 발전된 공격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대응책 관련해서 뭐 했죠? 첫 번째, 안전한 함수를 써야 된다. 스트링 카피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영역하고 힘 영역을 non executable, 그죠? non executable 영역으로 바꿨어요. OS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택 영역이 read, write, execution, 뭐 private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read, write, execution은 안 되고 private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요거를 했더니 뭐예요? 우회 공격이 나왔죠? 바로 return to live라는 우회 공격이 나왔어요. 라이브 C 영역은 execution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이제 우회하는 공격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우회하는 공격이 나오는 발표 시기에 스택가드라는 또 버퍼 오버플로 방어 기술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스택가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GCC 컴파일러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GCC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프롤로그 다음에 리턴 앞에 카나리 값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프롤로그가 리턴 값이 들어가고 RBP 또는 32비트 경우에는 EBP가 들어가죠. 이 앞에다가 카나리 값을 넣는 거예요. 아이고, N이죠. 이 카나리는 여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전에 그 광부들이 세 장에 카나리아를 넣어서 광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카나리아가 이 유독가스를 맞으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카나리가 죽으면은 이게 유독가스가 새는구나 해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광산부들이. 그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카나리 값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카나리라는 이름을 한 것 같아요.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나리 값을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변조가 되면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뒷단에 이제 버퍼가 설정이 될 텐데 이 버퍼에 이제 카피를 하면은 여기 침범을 하면 카나리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이제 탐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카나리 값이 계속 일정하게 입력이 되면은 이 공격자가 이 카나리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카나리 값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할 때 이 카나리 값으로 대입을 하게 되고 리턴 값만 바뀌게 되면 또 공격이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카나리 값을 계속 랜더마이제이션을 합니다. 랜덤 값을 집어넣게 합니다. 실행될 때마다. 자, 그래서 스택가드에 사용되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랜덤 카너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 실행될 때마다 카너리 값이 바뀌어요. 요 카너리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실행할 때마다 바뀐다. 그 다음에 널 카너리, 공격자가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시 널 문자열은 해당 값의 종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널은 절대로 넣지 않는다고요, 공격자들이. 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할 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카나리 문자열에 전부 이제 널 값을 넣는 겁니다. 세 번째는 터미네이터 카나리예요. 대부분 문자열 함수의 동작이 널에서 끝나지만 널에서 끝나지 않는 몇몇 함수의 종료 값을 카나리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carries return, line feed, end of file 이런 것들 조합해서 카나리 값을 이제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우분투에서 카나리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거의 랜덤 카나리예요. 계속 바뀝니다. 네, 그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20.04에서 한번 카나리 동작 확인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카나리.c, 컴파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카나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분투에서 요 간단한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버퍼는 이거는 이제 64비트 O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디스어셈블러를 하면은
뭐 RSP 또는 RBP, RAX 이런 값으로 이제 레지스터가 이제 바뀝니다. ESP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여튼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GDB로 분석하도록 -G 옵션을 쳐서 카나리.C를 컴파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GDB를 돌리면 카나리 요 엑스큐션 파일로부터 심벌을 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isassembly main 하면은 AT&T 신텍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R이라는 걸로 나오죠. 이제 EBP가 아니라, 아니고 RBP로 나와요. 64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카나리를 스토어하는 겁니다. %fs0228이라는 곳에서 요 카나리가 저장되어 있는 요 값에서 요 값을 RAX에다가 8바이트인 RAX 레지스터에 카피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보죠. 요거는 이따가 지금 여기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요게 카나리를 스토어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롤로그, 이게 지금 프롤로그를 한 거죠. 프롤로그를 하고 나서 카나리를 스토어해서 예를 들면 RB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카나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퍼가 설정이 됩니다. 스택에.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거 여기가 RBP, 이건 돌아가야 될 RBP 값이고요. 요 RBP의 마이너스 8을 RAX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RAX하고 또 요거하고 비교를 해요. 카나리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요. 요 값하고 여기 카나리 값이 저장되어 있는, 원래 카나리 값이 저장되어 있는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는 같으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아서 만약에 이퀄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1182 여기 에필로그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틀리면은 에러를 내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참고로 이제 disAS를 보면은 디스어셈블을 보면은 이제 레드의 6.2하고 틀리죠. 우분투는 64비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카나리와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 선행 작업. 요 카나리 값을 이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64비트 리눅스에서 카나리는 여기에서 갖고 온다. 카나리를 AX에다가 저장을 한다. 저장하고 이 값을 RBP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죠. 원래 이게 메모리에서 메모리로는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로 이동을 하려면 레지스터를 갔다가 레지스터에서 다시 메모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무브를 시키는 거죠. 네, 이 작업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카나리를 RAX에 저장하고 여기 RBP-8, 8바이트 뺀 여기에다가 이 카나리 값을 집어넣는 거죠. 결국은 요게 요로 오는 거죠. 카나리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까 봤을 때시피 확인 작업은 요거 요 카나리 값을 RAX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OR로 비교를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 하면 같으면 제로가 되잖아요. 틀리면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값이 다르면 1이 나오면 스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페일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분투 20.04를 지금 부팅을 했습니다. 부팅을 해서 오프닝 터미널 들어가면 이제 루트로 바로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이 챕터 7에다가 지금 BOF, 버퍼 오버플로 해서 여기 카나리.C를 만들어 놨어요. 네. 카나리.C 하면은 간단하게 아까 교환해서 보여드렸던
그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64바이트 버퍼를 스택에 설정을 하고 스트링 카피를 하는 거죠. A의 아규먼트 값을 여기 버퍼에다가 이제 카피를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그 위에 있는 카나리 값을 변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버퍼를 하면은 이제 버퍼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gcc-g g-o 카나리 그 다음에 카나리.c. 자, 그럼 컴파일이 됐고요. 자, 컴파일이 됐으면 하나씩 같이 할게요. 또 동일하게. 그러면 gdb 네, gdb -q 해도 되죠. quiet 모드로 해서 배너 메시지를 안 보겠습니다. gd-q. 네. 그 다음에 this as main s를 추가로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의 교환처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을 확대해 보죠. 여기 보시면 main 플러스 19의 move fs 요 값을 지금 RAX에다가 지금 카피했죠. 이게 여기에 이제 카나리 값이 있는 거죠. 근데 메모리 투 메모리가 안 되니까 레지스터에 옮겼다가 레지스터에서 RBP, -8의 RBP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선행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은 이제 카나리를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거 원래 있던 RBP -8의 카나리에 위치한 값을 RX에다가 옮기고 원래 값하고 원래 값인 카나리 값하고 여기 -8 RBP에 있는 카나리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제로가 돼서 정상적으로 끝날 거고, 이게 다르면은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이 이제 탐지가 돼서 에러를 낼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선행 작업 이제 말씀드렸고요. 선행 작업 말씀드려서 항상 여기 카나리가 여기 RBP 요 다음에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할게요. 브레이크 실행을 하기 위해서 메인 28에서 하나 브레이크를 하고 28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죠. 여기가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여기에다가 카나리 값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하겠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어디서 브레이크 했죠? 84에서 브레이크를 해요. 84. 아무것도 실행 안 하는 롭에서 브레이크를 하면은 여기까지 실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에서 하면은 작업하는 게 편해요, 좀. 레드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브레이크를 2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run A 값을 4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탑을 하겠죠. 어디서 스탑하죠? 아까 여기서 스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그죠? 네, 거기서 스탑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fo 레지스터 값을 한번 볼게요. RAX 값을 볼게요. RAX 값을 보면은 이게 바로 카나리예요. 요게. 근데 이 교재에서 본 카나리 값하고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이게 실행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카나리 값을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교환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카나리 값이 4C, 6C, BA, 4C, 6C, 뒤에 뭐 300, 3600 이렇게 8바이트로 돼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카나리 값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실행이 된 거죠. 뭐가 실행이 된 겁니까? 아까 선행 작업했던 거, 요게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RAX 레지스터를 보면은 여기 카나리 값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EG, G는 뭡니까? 8바이트 보는 옵션이죠. 8바이트를 2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헥사로. 그 다음에 RBP에서 마이너스 8바이트를 빼죠. 8바이트를 빼면 카나리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가 틀렸을까요? 또 RBP 하면은 지금 제로죠. 카나리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에서 지금 스탑을 시켜놨잖아요. 이게 컨티뉴가 되면은 이제 요 값이 바뀌어질, 카나리 값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넥스트로 하면 컨티뉴 하면 되겠죠. 컨티뉴. 그러면 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이제 스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XGX 한 다음에 RBP-0X8 하면은 바로 카나리가 들어가야 될 메모리 위치죠. 보면은 4시, 6시로 바뀌었죠. 아까 카나리가 뭐였죠? RAX 본 게 어디 있었죠? 어디 있어? 여기. 요게 카나리 값이 지금 RAX 레지스터에 들어왔잖아요. 4시, 6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에 들어온 카나리하고 같은 값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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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리 값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 값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컨티뉴.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카나리가 지금 옮겨졌고 그 다음에 X16, GX, RSP 그러면 스텝 포인트가 이제 늘어났겠죠. 그러면 그 스텝 포인트부터 그 위까지 16개의 8바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요게 지금 A 값 런 했잖아요. 런 AAA 4번 했잖아요. 아까 어디 갔었죠? 아이고, 여기, run AA 했었죠? 요 값이 여기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DF80, 요 주소에, 요 메모리에, 스택 에리어죠. 그 다음에 저걸 찾아볼까요? 카나리가 어디 있는지. 카나리가 여기 있죠? 카나리 여기 맞죠? 예, 카나리 요거. 카나리가 지금 8바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요거 빼면은 지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지금 영역을 버퍼라는 걸 몇 바이트를 지금 할당을 했는지를 여기에서 여기 주소를 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컨티뉴를 여기서 그냥 교재대로 하죠. 컨티뉴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나리가를 이제 변조하게 할게요. 변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딜리트 하고요. 네, 딜리트 하고 인포 딜리트 하면은 이제 어, 어, 네, 네, 인포 명령을 undefined 인포 커맨드네요. 레드햇하고 좀 틀리네요. 어쨌든 뭐 그냥 넘어가죠. 브레이크 메인 플러스 68에서 브레이크를 잡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 메인 64에서 하기 전에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라고요. 여기에 버퍼가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주소는 뭐겠어요, 지금? DFC8이죠. DFC8이 되고 요 교재하고 지금 같네요. DF18이 여기 있는 거고 DF80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거. 버퍼가 그러니까 카나리 주소에서 요거를 빼면은 버퍼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빼보면은 0x48이 됩니다. 그죠? 0x48이 되고 이거 데시멀로 하면 72개예요. 그러니까 72개의 72바이트가 지금 버퍼로 할당이 됐구나. 그러면 72바이트보다 더 많이 뭡니까? 버퍼로 옮기게 되면 오버플로가 생기는 거죠. 카나리 값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스탑 메인 68에서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런 한 다음에 A 값을 몇 개를 줘야 돼요? 73개를 주면 돼요. 한 바이트를 더 추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73개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73개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네, 조금 이게 64바이트 64바이트 이제 머신이다 보니까 조금 실습할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하여튼 74개를, 뭐 74개 넣어도 되죠. 74개를 넣으면 AA가 이제 2바이트가 더 들어가겠죠. 하여튼 73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치면은 요런 값 요렇게 되고 이제 아까 브레이크 한 데에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RSP를 한번 볼게요. GX R 스택에서 위로 쌓여 있는 걸 쭉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73개의 A 값이 이렇게 버퍼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세알해 보면은 73개예요. 그런데 여기 4B6가 뭐냐면 카나리예요. 이게 아까 카나리 값은 요거였잖아요. 4C, 6C, 요거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카나리 값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디버깅 하면서 다시 실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 값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실습을.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가 바뀌었죠. 지금 41로. 여기가 뭔가 어떤 XX 값이 있었을 텐데 여기 41로 A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A 값을 74개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41, 41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요 A 값을 뭐 B로 했으면 요게 42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나리 값이 변경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 8바이트 하나만 봐볼게요. 그러면 RBP-0x8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카나리를 보는 거죠. 카나리만. 카나리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를 지정을 해서 카나리 값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나오죠. 요게 나왔고 여기 41 A로 지금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티뉴 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이와 같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납니다. 카나리가 바뀌었으니까 이퀄이어지 같아야지만 익스클루시브 OI에서 같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노멀 엑스트가 되는데 이 경우는 다르니까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 실습과 카나리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대응책으로 이제 마지막인 대응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지금 현재 대응책이 안전한 함수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non executable. 그죠? non executable로 이제 바꿨죠. RW X가 안 되게 이제 스택하고 힙 영역을 non executable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OS가.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카나리라는 걸 써서 예, 스택을 보호했죠. 스택을 보호해서 카나리가 위변조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게 버퍼 오버플로가 생겼구나라는 걸 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였죠? 스택 가드였죠? 스택 가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스택 실드예요. 글로벌 RET 스택이라는 거를 이제 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GCC 컴파일러 확장, 업그레이드 한 거죠. 확장으로 개발한 건데, 이 RET 값이, RET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프롤로그 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RET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EBP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번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시 이 RET를 이 글로벌 RET 스택이라는 특수 스택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특수 스택에. 그래서 이 에필로그 할 때 함수 종료시 글로벌 리턴이라는 특수한 스택에 저장된 RET 값과 요거 실제 스택의 RET 값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방금 전에는 세 번째에서는 요 카나리라는 걸 집어넣어서 카나리하고 비교를 원래 카나리 값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특수한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이제 정상 종류고 틀리면은 버퍼 오버플로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 메인이 시작되면 메인 RET 값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글로벌 리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 여기다가 특수 스택 에리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요 RET 어드레스하고 비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RET 값과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이 RET 값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이 있다라고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정상적인 종료가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뭐 쉘 코드가 있는, 그죠? 리턴이 돼서 실행이 되거나 또는 라이브 C 영역에 있는 쪽으로 가서 실행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이에요. 메모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스태틱 라이브러리 등의 데이터 영역 주소 등을 난수화시켜갖고 프로세스 주소 공간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소 공간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해커가 계산을 못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분투 20.04에서는 cat pros self map이라는 명령을 계속 실행을 해보면은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이 적용을 시킨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특정 주소에 대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분투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 봤을 때 이 어드레스가 여기 보시면은 달라요. 달라져요. 랜더마이제이션 시켜져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택 영역은 non executable로 돼 있죠. rw-p로 돼 있죠.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 쪽에 라이브 C 영역에 이 가보면 엑스큐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카날이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어요. 이 주소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뀝니다. 스택 에리어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스택 에리어 보면은 C000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00이죠? 틀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 여기 뭐, 우분투가 켜져 있으니까, 아까 실습했던 거 그대로, cat, 클리어, 화면을 좀 클리어 할게요. cat 한 다음에, 플러스 셀프 맵스.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네,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스택 에리어가 지금 A0000이죠. 왼쪽에 교재처럼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어디인가요? 여기 보면은 스택 볼까요? 스택 보면은 CBB B000이죠. 아까는 뭐였죠? A00, 그냥 000이었네요.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ASL 설정 값을 확인하고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OS에서. 지금 우분투에서 캣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캣하고 프로세스 커널 랜더마이제이션 vs 스페이스를 하면은 디폴트로 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 이거는 뭐냐면 랜덤 스택 라이브러리 힙을 활성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하고 라이브러리하고 힙 영역을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1로 세팅을 하면은 스택하고 라이브러리만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0으로 세팅하면 ASLR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습을 또 다른 뭐 칼리에서
칼리 리눅스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을 이제 함께 배울 텐데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리부팅 하게 되면은 설정 값이 기본값 2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OS에서는 디폴트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버퍼 오버플로우 대응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리뷰하면은 안전한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non executable stack 또는 non executable heap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 요거를 보시면은 RWXP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 non executable 스택을 피하기 위해서 발전된 공격은 return to live C였어요. 근데 또 요게 발표되기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에 동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스택 가드라는 걸 발표를 해서 카나리를 이제 집어넣게 됐어요. 카나리를 집어넣어서 이 카나리 값은 랜덤 또는 널 터미네이터 카나리를 넣은 그런 대응책이 이제 또 발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택 실드가 있었어요. 이 RET가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RET 스택에다가 이게 이제 특수 스택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RET 값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에필로그 할 때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퀄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책이 ASLR이었어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 그래서 스태키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영역 주소를 난수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도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OS에서 이거를 뭐 2로 한다거나 1로 한다거나 제로로 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가 디폴트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오버플로우 어택을 할 때 좀 더 상세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퍼런스는 요 책이고요. 추가적으로 요 책을 또 추가로 참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